때론 제3의 눈이라 하여 또 다른 이해의 눈이 형성되기도 합니다. 사물, 사건, 이치들이 새롭게 보이고 다각적인 이해와 세상의 숨은 의미를 보는 인식의 지평이 넓어지는 경험도 합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각성, 즉 깨달음을 얻은 것입니다. 그래서 첫 자천은 이 깨달음을 위해 하는 것입니다. 기호흡이나 여타 자천 모두 이것을 위해서 하고, 이 다음은 깨달음을 몸으로 체득하게 하는 법제, 영체, 양신, 원신갱생, 즉 바른 몸이 됩니다. 이것은 깨달음이 없으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기호흡을 하는 분들도 이러한 것을 알고 각성을 해야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며 각성의 깊이에 맞추어 더 높은 단계로 갈 수 있습니다. 기의 운행과 기의 호흡과 운행 또는 다른 보조적 방법으로는 한계가 분명히 있으니 깨달음의 경험이 중요합니다. 아까 죽으라고 설명한 것도 이고요. 그리고 여기서 각성이나 깨달음에 대해서 설명하면, 사람들이 불교 때문에, 이 불교의 선종, 나쁘게 말하면 선종 새끼들 때문에 이 각성에 대한 그 사람들의 뭐라고 해야 되나, 이미지가 왜곡됐어요. 그래서 자기가 각성했는데도 그런 것에 비교해서 내 각성에 맞는가를 따진다고요. 아니면 이미 각성하기 전부터 많은 에피소드를 경험해 보거나 들은 것이 있어가지고 그게 맞는지 안 맞는지, 아니면 저걸 원하거나 기준이 있거나 그게 있다고요. 누구나 다 앞에 있는 사람들 것을 따라하고 싶거나 그렇게 되고 싶어 해요. 누가 대여 각성했다니까 나도 그렇게 되고 싶다고요. 여기서부터 이미 공부는 헛짓하게 되기 시작해요. 왜 헛짓이냐면 그런 현상이 일어나지 않는단 말이에요. 안 일어나는 이유 중에 이런 것도 있어요. 아니면 누군가가 자기 각성 경험을 얘기를 해요. 근데 이걸 들을 때 듣는 사람이 어떻게 듣냐면 상당히 선망하면서 듣게 돼요. 그냥 얘기로서는 아주 간단하게 하나의 의미 체험인데, 작은 경험인데 그것을 그분이 얘기하는 자기 경험을 듣고 있으면 듣는 사람은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다르게 듣게 돼요. 우리는 말을 듣고 있는 게 아니라 이미지 아니면 분위기 그런 식으로 우리는 듣게 되게 돼 있어요. 과장하거나 축소하거나, 쉽게 말하면 과장해서 듣거나 축소해서 들어요. 자기가 과장해서 듣는 사람인지 축소해서 듣는 사람인지 이거부터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런 에피소드를 들었을 때 자기가 과장하면서 듣는 사람이라면 차라리 에피소드를 보지 말아야 돼요. 왜냐하면 이제 그게 내가 과장해서 들었다는 얘기는 자기도 거기에 맞추려고 하거든요. 근데 자기 경험은 항상 기대에 미치지 못해요. 그래서 뭔가 의미를 이해하게 됐거나 인식의 지평이 넓어지는 어떤 계기가 됐는데 내가 들었던 그거와 많이 다르단 말이죠. 그러면 이거 아닌가 보라고 묻어요. 이런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과거 사람들이 깨달았던, 그들이 경험했던 여러 오도송이라든가 각성했던 거, 대여 각성했던 그런 것을 보면서 배워서는 좀 어려워져요. 이미 이미지가 고착화됐다고요. 내가 바라는 각성에 대한 이미지가 항상 형성이 됐는데 그게 내 공부에 많이 방해가 된다고요.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각성에 대해서 오해를 하게 되어 있는데, 각성은 그래서 엄밀하게 따져야 돼요. 엄밀하게 이해하는 부분이 있어야 돼요. 그냥 하나의 의미를 이해하는 거와 비슷해요. 공부하다 보면 학교 다닐 때 경험한 건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열심히 공부했는데 내 공부가 나아지는지 안 나가는지 알 수가 없어요. 시험 봐서 점수를 따기는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내가 정말로 학업의 성취가 이만큼 있었던 건가 했을 때 자기 스스로 그렇다고 생각하면서 공부한 적 있으신가요? 대개는 공부는 열심히 했는데 공부가 어디서 축적이 되는지, 얼만큼 내가 성취됐는지 자기 스스로 애매하잖아요. 이것도 똑같아요. 공부가 분명히 열심히 하는 것 같고 열심히 책도 읽고 듣기도 하고 했는데 정말 내가 얼마나 나아졌는지, 얼마나 공부가 되었는지는 정말 애매하다고요.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그런 거에 대해서 아 이게 뭔가 그 무엇이지 않을까라고 느껴지는 그 확 다가오는 압도적으로 경험하게 되는 그 무언가를 쫓게 된다고요. 답답하면 답답할수록 강렬한 경험을 원해요. 그런 차례 마약 먹으라고 해야 되는데 우리 각성 체험 일어날 때 정말로 마약이 머릿속에 도파민 같은 것이라도 나온단 말이죠. 이게 지적 희열이라는 게 무서워요. 뭐 에피소드 분명히 옛날 책에도 분명히 있지만 뭔가 깨달았을 때 벌쩍벌쩍 뛰는 거나 아니면 뭔지 모르 흥분의 상태에 있는 것처럼 말을 하는데 그건 사실이에요. 정말로 내부에서 꼭 성욕 올라오는 그 길에 따라서 느껴지는 뜨겁고 강렬한 기운이 있어요. 그러면 그래야지 각성인 거냐? 그건 아니고 그냥 몸이 반응이에요. 생리 반응은 그냥 생리 반응인 거고 우리 몸에 그렇게 형성되어 있는 건 맞아요. 그러니까 어떤 희열감을 느끼는 것. 그건 지적 희열이래요. 희열이에요. 각성이 아니라, 각성인데 우리가 느껴지는 많은 것들은 그냥 생리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생리 현상으로 자기의 경험, 체험의 기준으로 삼으면 어렵다고. 아까 기로 인해서, 기의 질감으로 어떤 기준으로 삼으면 안 된다고 말했듯이 각성할 때도 생리적인 변화, 감각적인 거, 신체의 변화, 정신적인 그 어떤 체험으로서 자기의 각성의 기준으로 삼으면 안 돼요. 항상 얘기지만 몸을 느끼면 몸으로서 아니면 이런 감각으로서 기준 삼지 말라고요. 분명히 불교도 그렇게 가르치는데 에? 불교도 가르치잖아요. 그 사대가 공이라면서요. 색즉시공 공주시생 아닌가? 색이 공이라면서요. 근데 깨우침의 기준을 색으로 해요. 이렇게 된다고요. 자기가 경험했다고 막 이런 체험을 막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게 시작부터 말 떼자마자 이건 가짜가 돼요. 색이 공이라니까요. 왜 공임을 가지고 기준 삼아서 자기 경험을 얘기하냐고요. 자기 지적 희열이나 그 몸에서 일어나는 그런 호르몬 작용인 것일 뿐인 건데 그걸 기준 삼아서 자기가 엄청난 걸 이해한 것처럼 해버리면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그런 정도의 각성은 흔한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각성이나 깨달음에 대해서 냉정하게 생각할 건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그런 경험들 듣거나 어디서 봤을 때 다 구라예요. 엄밀하게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진짜 거짓말이에요. 왜 거짓말이냐면 그 이후에 그에 해당하는 그 성취를 위해서 유기적으로 말하면 채찰이라고 하나? 함양의 과정을 겪어야 돼요. 그걸 점수법이라고 하고 습기 제거라고 그러는데 그래서 성철은 그거마저도 끝났을 때 그때를 각성이라고 말하고 싶어 하는데 그러니까 그럴 때는 이게 이제 논리적인 공부 한 사람과 안 한 사람의 차이가 있는데 그걸 돈이라고 하지 말아야 되거나 아니면 돈이라고 할 때 정의를 다시 다르게 해야 된단 말이죠. 점과 돈이 합쳐진 걸 돈이라고 할 건지 점과 점내의 과정과 돈의 과정을 구분하기 위해서 할 건지 먼저 정의부터 안 내리고 막 얘기해버려서 상대는 틀렸다고 얘기하면 안 된다고요. 그거 자체가 이미 각성이 수준이 떨어지는 거예요. 각성의 기준은 우선은 이치 이해가 돼야 돼요. 상대방이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지 알아야 되는데 상대방이 무슨 말 하려고 하는지를 보는 게 아니라 내가 말하고 싶은 것을 주장하고 있잖아요. 어디서 배웠냐고 이렇게. 무슨 누구야. 항상 얘기지만 상대가 무슨 말 하려고 하는지를 보고 내 주장을 하거나 상대를 위해서 하는 거라고요. 주장은 없어요. 그래서 내 주장은 상대가 필요한 걸 얘기한 거지 내가 주장하고 싶었던 것을 얘기하는 것은 아니에요. 이거 항상 착각하면 안 돼요. 그래서 전에도 항상 얘기했지만 상대가 자기가 경험한 거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하고 있으면 그럼 가짜라고요. 가짜의 이유는 지금 얘기하잖아요. 뭘 깨달았길래 그러게 네 생각을 얘기하냐고요. 내 말을 들어달라고요. 너 깨달았으면 내 얘기를 들어야지 왜 네 얘기를 하냐고요. 그러면 안 된다고. 그런 깨달음이 아니에요. 차라리 비트켄슈타인보다 못한 것이 돼버려요. 먼저 말하기 전에 네 말부터 정의하라고요. 이것도 모르고 어떻게 각성이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각성을 할 때 사소하게 시작한다고. 1 더하기 1이 2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시작할 수도 있어요. 갑자기 1 더하기 1이 2라고 하잖아요.
거기서 의문하기 시작하거나 거기서 뭔가 알았을 때 여러분 산수라고 생각하는데 1 더하기 1이 2라고 하잖아요. 이게 얼마나 재밌는 건데 당연한 것처럼 들리는 거 당연하지 않아요. 분명히 하나 더하기 하나를 2라고 얘기하면서 사람들이 나한테 강요하거나 뭔가 관계하거나 영향을 주고 싶어 하는 것이 있다고요. 나는 1 더하기 1이 2가 이게 뭔 개념인지 모르는 게 맞다고요. 여러분 아세요? 뭐라고 생각해요? 1 더하기 2가 뭐면 이게 뭔지 모르는 사람 2개 가져오라면 2개 못 가지고 와요. 네가 원하는 숫자가 그리고 내가 원하는 숫자 개념, 소유의 개념, 개체의 개념이 달라요. 하나 더하기 하나가 2니까 너하고 나하고 합치니까 2이 된다고 하면 왜 우리가 합쳐지는 거고 2라고 하는데 어떻게 너와 나를 구분했냐가 돼야 되고 또 하나라고 말하고 싶고 2이라고 말하고 싶었는데 왜 하나라고 말하고 싶어 하고 2이라고 말하고 싶어 하냐고요. 그냥 앞에 있잖아요. 우리 둘이 그냥 있는 건데 둘이라고 하면 안 되고 그냥 이렇게 있는 건데 왜 있는 것에 너 구분하고 나 구분하고 굳이 구분 한번 한 다음에 합치냐고요. 응? 말이 이상하게 나가나? 아무튼 여러분이 산수를 배우면서 산수를 배운 이유는 이 사회에 적응시키기 위해서라고요. 기본적으로 모르면 바보 되잖아요. 그게 모르는 거하고 바보하고 아무 관계 없거든요. 관계 없는데 그 정도도 이해 못하면 지적 능력에 문제가 있다고 평가하는 게 있겠죠. 분명히 우리는 그거 엄밀하게 배운 적은 없는데 그냥 얘기하면 뭔지 이해해요. 그래서 요즘은 모든 인간들이 다 똑같이 태어난 것도 아니고 똑같이 안 태어나는 것도 아니라고 말하는 것이 있죠. 그런 거 가지고 이제 우리는 백지로 태어나는 것은 아니라고 말하는 근거를 그런 식으로 해요. 알아듣는 게 다르다고요. 그러니까 자기가 각성에 대해서 이렇게 황당하게 생각할 게 아니라 지나가는 아니면 오늘 느껴지는 생각, 오늘 보게 되는 감정 이런 거에 대해서 흘려넘기지 말고 의미를 이해하시려고 애써야 된다고요. 한 번에 강한 경험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하나 생각하고 일어나는 감정들에 대해서 알아가려고 하다 보면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 변화, 자기의 변화 그것이 더 중요하다고요. 그러니까 애초부터 그런 걸 모르고 하면 서양인처럼 차라리 잘해요. 서양 철학자들 보면 그 정도는 다 각성한 거예요. 각성도 못하고 그런 정도 얘기하지 못한다고요. 근데 그들은 굳이 각성이라는 어떤 그 임계점 하나의 경계선 같은 개념은 없다고요. 근데 우리는 이미 이 불교 때문에 그 인식이 확장되는 그 어떤 경계점이라든가 그 선이 있다고 꼭 겪어야 된다고 이렇게 알고 있다고요. 몰라도 상관은 없어요. 몰라도 그런 거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걸 너무 있다고 하고 강하게 주장하니까 이거 아니면 안 되는 것처럼 우리 스스로가 우리 스스로를 굴레시키고 있다고요. 지금 우리가 그런 상태에 있다고요. 굳이 경계 짓지 않아도 되는 것에 경계 지어서 힘들어 한다고요. 그래서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각성이 잘 생각하라고요. 뭐가 각성일 건지. 그래서 자기가 각성하지 못했다고 저한테 얘기하지 말라고요. 자기가 멍청하다는 얘기를 그렇게밖에 못하는 건데.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호흡 수련을 합니다. 그리고 마음을 보고 단전을 보며 그와 함께 깨달음을 추구합니다. 그래서 다양한 서적들, 즉 철학, 사회과학, 유교, 불교, 도교, 경전, 소설, 시 가리지 않고 읽으며 세상을 보고 내 마음을 보는 방법을 알아갑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보고 내 마음을 보는 방법을 알아가야 돼요. 이게 또 중요해요. 세상을 보고 내 마음을 보는 게 아니라 보는 방법을 알아가야 된다고요. 보는 방법이 중요하다고요. 언제까지고 내 마음 어떻다, 내가 이러이러하다, 세상 어떻다 이런 건 지식이라고요. 지식은 지식에서 끝나요. 지식이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지식을 얻어낼 수 있는 자기 자신이 더 중요해요.
중요한 건 사고력인 거지 지식이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항상 사고력, 이 수련은 사고력 훈련이에요. 그래서 논리적인 것도 공부해야 되고, 사고하는 방법, 말하는 방법, 글 쓰는 방법이라도 이런 것도 열심히 공부해요. 옛날에 다 했어요. 그런 거. 글 쓰는 거 열심히 공부했어요. 말하는 건 근데 그리스인들이 많이 했다고 그러죠. 웅변술이라고 하면서. 말하는 거, 글 쓰는 거, 자기 의사를 표현하는 거, 감정을 표현하는 방법, 그리고 알고 있는 것을 다른 사람한테 전달하는 방법들, 이런 것을 상당히 오래도록 훈련시켜요. 훈련시키는 이유는 사고력을 기르기 위해서예요. 사고력이요. 어떤 지식을 성취시키거나 어떤 것을 알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알아내는 능력을 기르게 하려고요. 어떤 것을 보게 할 수 있는 힘이요. 어떤 것을 이해할 수 있게 하는 힘을 길러주려고요. 그걸 잘 표현되어 있는 게 소크라테스의 변명이잖아요. 소크라테스가 하는 짓이 그 변증법이 그거잖아요. 생각하는 과정을 가르쳐주잖아요.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내가 뭐가 얘기했을 때 그게 왜 그러는지 다시 설명해 달라고 하고 반문하고 또 묻고 또 묻고, 그게 그거거든요. 그걸 혼자 해야 되는 건데 누군가가 옆에서 이렇게 해줘야 되잖아요. 처음엔 얘기하면 왜 그러는데, 또 뭐라고 하면 꼭 그런가? 다르게 그것이 꼭 비약이 너무 심하다고 얘기하거나 아니면 하면서 상당히 상대방의 생각을 유도해가, 상당히 어쩌면 유도신문인데 그렇게 상대방을 생각하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어떤 것을 알게 만들어가고, 어떤 것을 모른다는 것을 이해하게 하고, 무엇을 알고 있는지를 알게 하고, 모르고 있다는 것을 알게 하고, 이런 거요. 그러니까 이게 사고력 훈련이잖아요. 그건 나중에 혼자 해야 되거든요. 혼자 가만히 있으면서, 혼자 생각 못하는 사람들 많아요. 가만히 있으면 생각 어떻게 해요? 라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들 혼자 있으면서 생각이 이렇게 쭉 진행이 돼요? 따져져요? 잘 안 되죠. 그냥 뭔가 이거다 하고. 왜 그러냐면, 왜? 생각이 이게 쭉 이렇게 글을 읽듯이 이렇게 이어지던 거예요. 생각을 혼자 이렇게 하고 있으면 잘 안 되죠. 이것도 훈련해야 돼요. 해봐야 된다고요. 혼자서 생각하는 연습을 해야 돼요. 그리고 생각을 쭉 이렇게 이어가면서 이렇게 해야 된다고. 그래도 많이 비약해버려요. 생각할 때는 앞뒤가 맞았거든요. 근데 누군가 말하려고 할 때부터 앞뒤가 안 맞아요, 이제. 그러니까 생각할 때 자꾸 더 엄밀하게 논리적으로 생각하는 거 연습해야 된다고요. 이걸 갭을 맞춰야 돼요. 잘못하면 생각만 가지고 말을 한 적이 없으면 생각으로는 약간의 비약, 내가 어디서 비약했는지 내가 찾아낼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 맞다고 딱 했는데 현실에서는 그게 아닐 수가 있잖아요. 아닌 이유는 논리가 안 맞았거든요. 머릿속에서만 맞는 거거든요. 머릿속에서는 얼마든지 맞출 수 있어요. 근데 그게 말로 나오고 현실화 될 때 이게 안 맞아 들어가면, 제가 그랬잖아요. 이론과 현실이 다른 건 또 얘기지만 네가 멍청한 거야. 이론과 현실이 다른 게 아니라 이론과 현실을 다르게 만든 네가 문제가 있는 거라고요. 이론을 왜 현실에 안 맞게 만드냐고요. 아니에요? 아니 왜? 기준은 현실이란 말이에요. 왜 자기를 기준으로 삼고 있냐고요. 현실에 맞게 사고를 진행해야 되잖아요. 왜냐하면 현실에 뭔가를 하기 위해서 생각을 했으니까. 생각을 해서 머릿속에서 끝날 거라면 아무리 해도 상관이 없어요. 어떤 식으로 하든. 근데 그 생각의 끝은 결국 현실에서 어떤 걸로 행동으로 나오거나 뭔가 행위를 해야 되잖아요. 사물에 영향을 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현실에 맞추어서 이론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거고. 아주 상식적인 건데 이걸 학교에서 배워야 되는데 이걸 여기 와서 나이 들어서 배우면 아까 말한 대로 성장할 때 익숙해졌는데 지금 갑자기 이렇게 하면서 새로 그전에 뭐하는 다르게 사고하고 생활해야 된다고 하면 안 돼요. 잘. 종기 바꾸는 거 똑같아요. 이거 미친 문제예요. 이거. 그래서 더 설명하면 사고를 바꾸는 것은 나중에 그것도 되는 거예요. 생을 넘어가고 전화 다른 것으로 넘어가는 것까지도 이해해야 된다고요. 그게 내가 지금 아무리 뭔가 지식을 습득하고 외우고 해도 그것이 한 번에 생을 넘어가거나
아니면 다른 차원, 다른 공간, 다른 세계, 다른 어떤 것에 처했을 때는 도움이 안 된단 말이죠. 쉽게 말하면 내가 영어를 배웠어요. 근데 내가 스페인을 갔단 말이에요. 얘네들은 영어를 할 줄 모를 거란 말이죠.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럼 어떡할 거예요? 이거 다르게 얘기하면 이게 이런 거라고. 그러니까 이게 사고 생각하는 것도 그래요. 그러니까 영어를 배울 게 아니라 사람과 소통하는 걸 배웠어야 해야 돼요. 그걸 바디랭귀지를 하는 게 아니라 어느 곳에도 사람 상대방과 어떤 의사 표현과 그 생활 어떤 내 것을 상대한테 전달해 주는 의사 전달법을 배우는 거라고요. 오히려 그걸 배워야 되는 거죠. 어렸을 때 외국어를 배우는 게 아니라 의사 전달법을 배워야 돼요. 그것도 달라요.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게 훈련 받은 사람들은 어느 상황, 어느 사람 만나더라도 별로 꿀리거나 두려워하지 않게 되죠. 우리나라 사람의 가장 문제가 그것이 있었잖아요. 외국인 앞에서 이게 좀 기가 죽는 거예요. 그게 외국어는 배웠는데 의사전달은 배우지 않아서 그래요. 그러니까 의사전달 하는 걸 배워야 된다고요. 그럼 방금 전에 이해한 것처럼 말하는 걸 배운 거와 똑같아요. 자기 생각이나 감정을 표현하는 거예요. 감정은 이런데 말을 하면 또 그게 아닌 게 돼요. 항상 내가 원하는 대로 내 감정을 내 감정을 원활하게 아니면 100%까지는 아니더라도 만족스러울 정도까지 표현하는 건 상당히 좀 달라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도 많은 감정 변화가 일어나는데 그 감정을 다 상대방한테 전달이 되든가요? 대부분은 잘 안 되는 것도 있고 안 돼야 되는 게 많긴 하는데 그래도 어느 이상은 돼야 되는 것도 있는 것이고 그렇죠. 그래서 이게 외국어는 이제 그렇대 하지만 이제 여기는 수도니까 도에 대해서 얘기하면 이쪽 세계에서 습득한 기술, 도에 대한 아니면 지식 그런 것들이 생을 넘어가거나 내가 죽었을 때나 아니면 여기와 다른 차원에 존재했을 때 그 어떤 곳에서도 내가 그것을 도움이 되는 그런 것이냐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면 좀 더 진리에 가까운 거냐 같아요. 네가 알고 있는 게 진리냐가 얘기하는데 뭐 진리라는 개념이 또 어려워지니까 진리에 가깝냐고요. 그 얘기는 시대를 초월해서 또 생을 초월해서 공간을 넘어서 적용할 수 있는 지식이냐고요. 그게 중요하다고요. 그걸 추구하는 거잖아요. 도라면서요. 누구나 다 도덕경 시작하잖아요. 도가 더 비상도라면서요. 말하면 안 된다고 하잖아요. 그럼 말하지 말라고 하는 거냐면 그건 아니에요. 말하는 것부터 서로 이해하고 말하는 게 뭔지 고민하고 시작하자고요. 네가 무슨 말 하는지, 내가 뭘 말하려고 하는지, 내가 상대의 말을 들을 수 있는지 들을 수 없는지, 내가 내 마음을 말할 수 있는지 말할 수 없는지 이거 고민하고 공부하기 시작하자고요. 그렇게 되잖아요. 이게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별거 아닌 것이 아니잖아요. 누구나 다 상대방 말을 못 들어요. 여러분들은 상대방 말을 듣던가요? 난 사람 말을 듣는 사람 별로 못 봤는데 다 자기가 말하고 싶은 걸 얘기하고 있지 상대방이 뭘 말하고자 하는 걸 들으려고 하진 않았단 말이에요. 내가 원하는 것을만 듣기도 하고 상대가 내 말을 듣고 있는가에 관심이 있는 거죠. 별거 아니지만 별거예요 이게. 그리고 말하는 거 상대방이 말할 수 있는지 없는지 상대방의 자기가 말하고 싶어 하는 건 이건데 말재주가 없어가지고 엄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것도 알아낼 수 있어야 되잖아요. 어떻게 또 여기까지 갔을까? 도라고 했으니까 아까 말한 대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적용할 수 있는 그것을 추구해야 되죠. 그게 아까 말한 대로 사고력인 거고 내 자신을 순수하게 한다고 하는 것도 있는데 비우는 것도 돼요. 왜 비워야 되냐면 고정관념 안 가지려고요. 선입견 안 가지려고요. 대상을 있는 그대로 보기 위해서는 날 비워야 돼요. 그리고 항상 이게 전혀 다른 곳에서 존재할 때 그때 정신 차리려면 항상 그 자세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내가 알고 있는 것을 거기에 적용하는 게 아니라 이 세상이 어떠한 곳인지부터 알아내는 받아들이거나 적응하려고 하는 그 자세를 가져야 된다고요. 네?
상대방의 말을 듣는다는 건 말만 듣는 게 아니라 만약에 내가 죽잖아요. 죽으면 분명히 여기와 다를 거란 말이죠. 그런데 항상 그게 있어요. 여기가 어디냐고요. 여기가 어디인지 그걸 항상 관심 가지고 체크해야 돼요. 여기가 어디냐고요. 상황 아니면 내가 처해 있는 여기 사건, 그리고 이 세계, 도대체 이 세계 지금 이 순간 이 상황이 어떠한 곳인지, 무엇을 위한 곳인지 그걸 알아내야 된다고요. 항상 그거 습관 들이고 있어야 돼요. 있는 그대로 내가 어제 하는 행동 그대로 오늘 행동하려고 하면 안 된다고요. 지금 상황이 달라졌다고요. 그 상황이 달라졌다는 것을 항상 체크하려면, 알아내려면 항상 그것이 습관처럼 있어야 돼요. 먼저 여기가 어디인 건지 알아내야 돼요. 그래서 항상 깨어 있으라고 하잖아요. 있다는 게, 깨어 있기 위해서는 지금이 어떤 상황인 거고 이 외부에 무엇이 있는지 알아내야 돼요. 그리고 그것이 어디에서 나온 거고 어떤 원리로 그렇게 되었는지 알아내야 된다고요. 그걸 생각해야 된다고요. 그래서 죽었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여기가 어딘지 알아내려고 하는 습관이 드는 사람들은 어제 살아있을 때 경험하던 세계가 다르다는 것을 알아내야 된다고요. 근데 대개는 그러지 못해요. 어제 하던 행동대로 오늘도 하고 싶어 한다고요. 지금 앞에 있는 거, 내 주위에 있는 것을 보려고 하지 않아요. 그 자세예요. 그래서 수도는 자세라고 했어요. 자세나 태도가 중요한 거라고. 어떤 자세로 가지고 있냐고요. 그러니까 항상 이 순간을 체크해야 된다는 얘기하면 계속 체크하면은 머리가 아프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머리로 항상 뭔가 체크하고 있는 게 아니라 그걸 심리적인 현상, 그러니까 성향을 바꾸고 가는 거예요. 그게 자세예요. 어떤 자세로 있냐고요. 그건 의식적으로 이 세계를 체크하고 있는 게 아니라 무의식이 스스로 체크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식을 무의식화로 만들어가는 과정인 건데 그게 심리적인 자세와 그 사람의 성격이라고요. 그걸 저는 책에서는 다른 곳에서는 겸손이라고 했어요. 왜 겸손이냐면 날 내세우지 않는 거예요. 옛날에도 항상 자기를 내세우지 말라고 했잖아요. 도덕경이 앞에서 끝까지 다 읽다 보면 결국 남는 건 그거예요. 앞에 나서지 말라고요. 왜요? 나선다는 건 이미 정해진 것이 있잖아요. 정해지면 안 되는데 정해놓고 하지 말자고요. 뭐가 정해졌는지 먼저 봐야 된다고요. 뭐가 정해졌는지 보려면 우선은 그 보는 것이 있어야 된다고요. 그건 안목일 수도 있고 또 심리적인 자세이기도 하다고요. 항상 뒤에 있어요. 항상 남 뒤에서 뒤통수를 보고 있는 거죠. 저놈이 무슨 생각하는지 알려고. 항상 뒤에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려고요. 자기가 알기 이전에는 행동하지 않아요. 그게 병법으로 나왔잖아요. 지피지기 백전불태. 네? 알기 전에는 행동하지 않는 거예요. 항상 그런 자세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수도하는 사람 더더욱이요. 그래서 상대방이 말할 때 듣고 있는 거예요. 내가 뭘 말해야 될지 알기 전에는 말하지 않는다고요. 내가 뭘 말해야 될지 알게 되는 게 뭐예요? 상대한테 필요하거나 상대한테 말해 줄 거예요. 내 감정이나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이나 내가 해주고 싶은 것이 아니라 상대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낼 때까지 말하지 않는다고요. 다 똑같은 거예요. 그렇게 시작돼야 돼요. 그래야 항상 어느 상황이든 어느 곳에 가든 여기가 어디인지 내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지 그걸 알아내야 된다고. 그래서 이것이 사회에서 적용되는 이유는 전에 얘기했잖아요. 그게 존재할 이유가 있어야 존재한다고요. 그러니까 존재할 이유가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알아요? 그럼 내가 그 세계나 그곳에 관찰해야 되잖아요.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그걸 알아낼 때까지 기다리고 알아내지면 그렇게 움직인다고요. 그래서 보살이라고 했잖아요. 보살은 하와 중생이 중요한 건데 왜 중요하냐면 상대가 이 세상이 중생이 날 필요로 한다고요. 날 필요로 하기 전까지는 보살이 아니에요. 누군가가 필요할 때 그때 내가 보살이 돼요. 항상 그런 식이에요. 항상 뒤에 물러나 있다고요. 상황 파악이 되기 전까지는 움직이지 않아요. 많이 넘어갔나?